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연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 3월에서 5월, 봄철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현상을 스프링 피크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봄철은 마음 건강 관리가 특히 더 중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월에 운영했던 자살 예방 주간을 올해부터는 5월까지 확대해서 자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도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1년 중 봄철에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죠. 전 세계적인 그런 지금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또 유럽까지 유독 3월 이후 3, 4, 5월에 자살률이 급증하는 그 스프링 피크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단일한 요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결합해서 발생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사람의 신체 바이오 리듬도 저희가 이제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든지 또 감정을 조절하는 또 세로토닌 이런 이제 그 전달 물질 호르몬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반면에 우리의 정서나 감정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리적인 것과 이 기분이나 감정은 같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은 세상 봄에는 모든 것이 활성화되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지만 나는 매우 침체돼 있고 오히려 그 역설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보면은 이 3월이나 4월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신학기, 취업,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충분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더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좌절감과 우울감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최근에는 어떤 기후의 변화라든지 또 이런 어떤 뭐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도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이렇게 자살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지금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도 이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조금 이제 그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충청남도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15년 이상 지속된 문제입니다. 네. 그냥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15년 이상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충청남도가 그 자살률 상위 지역에 속해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5년 전이 2018년에 인구 10만 명당 35.5명 수준이었지만 그 이후 19년, 20년에 잠시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 2022년에 33.2명,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36.5명 순으로 또 증가 추세 그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충청남도의 자살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정신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최근에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우울증 환자의 숫자가 한 75만 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10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년 동안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약물 처방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그 병원을 찾는 환자도 많아지고 있고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관련 진료에 대해서 거부감이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우울증 등을 겪는 환자들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도 드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시기에는 좀 어떠십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는 그 연령대가 확산되면서 뭐 이렇게 청소년기부터 노령층까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전보다는 자기의 어떤 어려움과 정서를 표현하는 조금은 변화된 문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행정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의 마음건강 관련 사업도 다양하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에 그 공공 정신건강 전달 체계 안에서 정신건강 서비스가 보건소 산하에 정신건강 복지센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뭐 우울 예방 사업들, 자살 예방 사업들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누구나 이제 그 꼭 우울증을 진단받고 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뭔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8회기까지 국가 예산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 제도를 통해서 상담을 받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국가적으로 제도 하나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네. 기존에는 이렇게 우리가 꼭 이렇게 질환이 발생하고 이후에 치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만성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는 사전에 상담, 조기 검진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예방한다는 점에서 좀 이전의 국가 정책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각 지역마다 지정된 기관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제 뭐 안타깝게도 이런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심리상담센터에서 이런 이제 마음투자 사업 제공 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심리상담센터가 그 도시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농어촌에는 그런 심리상담센터가 좀 부족한 그런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런 관련 정책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치료 중심의 정책이 좀 중심을 좀 가지고 있고 네. 뭐 이렇게 예방 차원, 조기 발견, 조기 개입 이런 그 통합적인 차원의 정책까지는 아직은 좀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보건복지만의 영역이 아니라 교육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렇게 부처 간에 통합된 정신건강 정책, 심리 지원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좀 정부 부처 간에도 좀 분절적인 그래서 지금은 예방부터 조기 개입부터 사후 치료, 재활까지 이렇게 좀 통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책위원장님께서는 직접 정신건강 관련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혹시 지금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정신건강 분야에서 그 어떤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정신건강 관련된 융복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런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뭐 자살 위기 상담 지원 시스템. 그래서 자살 상담을 하는 동안에 그 이분이 얼마나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인공지능이 평가하고 판단해서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상담 전문가들에게 알려준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도와줘야 현재 자살의 위기를
넘길 수가 있는지 그런 자살 중재 훈련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네.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돕는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살 예방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 한국형 자살 중재 훈련이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게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TA 모델이라고 해서 세 가지 A라고 해서 조금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aware,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이제 신호를 보내는지를 알아차리는 단계를 거쳐서 네. 어프로치라고 해서 이제 다가가는데 심리적인 고통에 다가가고 그분을 이제 공감해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자살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어시스트, 도와주는 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실제로 도와주는 훈련형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좀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개발한 이 한국형 자살 중재 훈련은 정신건강 영역이나 보건복지 또 상담 분야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이런 워크숍에 참여하신 이후에 어떤 분들은 24시간 위기상담 전화, 어떤 분들은 위센터나 위스쿨 같은 학교 영역에서 그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서 네. 응급 지원부터 지속 상담까지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훈련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바로 현장에 적용해서 그 위기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제 사례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지난 연구를 통해서 한국형으로 이제 녹였는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변화를 보이는 그 위기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혹시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아주 정중하게 물어본 다음에 네. 현재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심리적 고통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유, 삶의 어떤 실마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살을 생각하는 그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당장 삶과 죽음,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현재의 안전에만 우리가 집중하자. 이런 거를 자살 위기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실제 중재형 그 훈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최근 일본 사례를 좀 함께 짚어볼 수 있는 포럼도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좀 어떤 논의가 이뤄졌습니까? 지난 4월 26일 내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 한일 자살방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네. 일본에서도 저희 충청남도처럼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아키타현입니다. 아키타현이 있는데 그 아키타현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전 이상부터 네. 민, 관, 학, 언론 이렇게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그 자살 위기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살아가기 위한 지원을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이 지난 20년 동안 그 아키타현의 자살률을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저희 특별히 이제 그 충남에서는 그 홍성에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자살 예방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고 네. 저희가 조기 개입, 생활을 위한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 심포지엄이 뜻깊었던 것은 네. 자살 유가족들 그리고 자살 예방 민간 단체들이 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충남 지역에 맞춘 그런 예방 대책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나오던가요? 저희들이 그 10대부터 노령층까지 쭉 이제 왜 자살을 생각하느냐 보면은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 그 외에도 직장이나 학업이나 또 실제적으로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자살 예방 대책이 뭐 이렇게 보건 중심의 사업보다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살아가기 위한 대책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 나라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네. 그 선진국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다양한 자살 예방 사업들을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런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할 만한 인력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계획과 실적 중심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실제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적인 좀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아까 아키타현 말씀하셨는데 그 일본의 관련 사업에서 또 참고할 만한 사례들도 좀 있던가요? 아무래도 그 청소년, 청년층과 고령층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부터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층이나 청소년들은 SNS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네. 장년이나 노령층은 전화나 대면 상담을 통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보건의 관점에서만 또는 뭐 우울증에 대해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 중심의 맞춤형 그 지원을 통해서 도와준다는 것이 조금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 이제 위원장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이 우리가 더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그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커지면 그때서야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강하면 주로 신체 건강에만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 네. 마음의 컨디션이 어떠한지 그리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족 내에서 또 직장 내에서 뭐 이웃 간에도 저분들의 어떤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살피는 그런 문화들도 조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면은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먼저 찾아가서 그 좀 이렇게 안부를 살피는 이러한 어떤 노력들, 문화들이 조금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관심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나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봄철 스프링 피크라고 하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참 아름다운 계절에 오히려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비극적인 현실이 있는데 거창한 대책보다는 우리가 이제 나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가족과 지인과 이웃들의 마음을 살피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끝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어떻게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쨌든 우리가 전제 조건은 자꾸 본인이 힘들면은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위기에 있는 분들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좀 먼저 돌아보고 먼저 좀 물어보자라는 전제 하에 네. 국가에서는 그 지역별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또 24시간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 109라고 하는 자살 예방 위기 상담 전화가 있고 또 1577-0199라고 하는 그 정신건강 상담 전화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밤이나 새벽 시간에 너무 혼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다스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